근데 우리 진도는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왜냐면 다급해서 빨라지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앞에서 기본을 탄탄하게 잡는 것이 제 특징이에요. 걸음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돼 다시 걸어 약간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병설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저보다 왜 웃어요? 나보다 3살 많은 오빠는 몇 학년일까요? 1, 2, 3학년이겠죠. 그리고 또 3살 많은 오빠가 터울이 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 5, 6학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3학년에 늘 사고뭉치였던 작은 오빠가 있었고 6학년에 늘 모범생이었던 큰 오빠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관점에서 작은 오빠는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우리 작은 오빠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두 오빠가 있었는데 이 큰 오빠가 초등학교 탁구 선수를 했어요. 뭐든 잘하는 그런 사람들 집안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탁구를 잘 쳤어요. 그럼 이제 나는 수업이 끝나면 유치원 수업 아니죠. 노는 이 행위가 끝나면 그러면 오빠랑 같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기다렸다가. 왜냐면 작은 오빠는 별로 무서워요. 가다가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큰 오빠를 기다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치원이 끝났을 때 가끔 유치원도 오후반에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기다려요, 오빠를. 근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면 탁구실에 가야 돼요. 탁구 연습을 했으니까 끝나고 무슨 요일에 탁구 연습을.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생인데 거기 가서 6학년 오빠가 큰 오빠가 탁구 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매번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체육 선생님, 탁구 하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너도 쳐볼래? 그래서 예! 하고 갔죠. 난 또 뭐든지 열심히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탁구채를 신나게 가서 그 손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탁구채를 안 줘요. 왜 안 주냐 했더니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똑바로 서래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것을 100개만 해. 100개를 어떻게 세지? 1개, 2개 하면서 100개.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난 채를 줄 건가? 그 자세 똑같이 해서 또 똑같이 100개를 해. 아니 이거를 정말 며칠을 했나 몰라. 근데 며칠 하고 나니까 채를 주더라고요. 나는 채와 함께 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채만 줘요. 그 채를 들고 다시 채를 손에 쥐어도 이 폼이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요. 난 언제 공을 한번 쳐보지. 오빠만 멋있게 막 스매싱도 하고 막 백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 나는 거기서 계속 채만 들고 잡았죠, 폼을. 근데 그리고 결국 공은 몇 번 못 쳤어요. 근데 중학교 됐을 때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나는 공을 몇 번 쳐본 적이 없이 그 폼만 잡고 채만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반에 탁구 선수로 뽑혔어요, 제가. 내 공을 치네? 공이 딱 맞아서 넘어가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폼을 수없이 연습을 하잖아요. 나는 그 폼만 익힌 거예요. 그때 공을 주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공을 줬으면 폼을 연습했겠어요? 공을 맞추려고 하면 폼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지? 근데 어릴 때 운동한 건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 폼을 공이 이쪽에서 날아오면 그 자리에 가서 그 폼으로 공을 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폼으로 공을 치고 그러니까 폼이 안 깨지는 거죠. 공이 딱 원하는 자리에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우리 반 대표 탁구 선수를 했다니까요. 그 채를 몇 번 잡아본.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삶이 또는 강의가 좀 그래요. 기본을 제대로 잡아야 기준이 정확해야 변화에 적응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폼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공이 날아오는 위치에 가서 깨진 폼으로 그 공을 치면 제대로 못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운동이 저는 이 스포츠가 이 수험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아주 인내해야 되잖아요. 피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사람은 없어 라는 확신이 들면 금메달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그 레슬링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을 들고 했던 얘기가 나보다 땀방울을 단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선수가 있으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 난 그 말을 자주 하는데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나만 봤지 내가 저 선수가 어떻게 훈련받는지 본 적 없잖아. 근데 정말 신이 존재하고 팩트로 너보다 얘가 한 방울 더 흘렸어 라고 갖고 갈 수 있으면 그 말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지켜봤을 때 이보다 더 할 수 없다라는 인간으로서 이거보다 더 노력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확신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선수 그 출전하러 나가면서 공항에서 SNS에 쓴 글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거 비슷한 맥락 같아요.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봤지? 이 말이죠.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줄 거지. 최고로 노력한 사람이 나한테 줄 거라는 걸 믿고 가본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반드시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는 9평 4등급을 제가 상담해서 너 수능에 1 나올 거야. 9평 5등급인데 너 수능에 1 나올 거야. 그대로 지금 내가 시킨 대로 공부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 받은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느끼지만 우리에겐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9평 4등급에서 수능 1등급을 바라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안 바라면 그에 맞는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1등급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9평에서부터 끝까지 믿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분명 가져가요. 전 그걸 믿거든요. 그래 지금 이 순간 만났어도 이 기본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절박해졌단 말이죠. 그 기본기를 다시 채우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중복순열 안에 서로 다른 순열도 들어있고 가포순도 들어있어. 근데 중복순열한 확률을 사용하면서 왜 가포순은 막 못 써? 써야지. 단 현명하게 써야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중복순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태반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중복순열을 써? 그러니까 자꾸 막히죠. 내가 앞에서 구한 경우의 수가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니까. 그 기본을 잡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은 꽤 쳤을 거야. 근데 뭐가 안 돼 있었을 거냐면 폼을 연습하기 전에 공을 쳤을 수 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 빨리 문제 풀어야 되고 내신 성적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엠파이 안에 뭐가 있어 이 말을 지금 알아듣는 건 앞에서 간접범위 고배법칙부터 순열조합을 설명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천천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이 시스템이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여유를 시간을 확보받지 못한 거죠. 잘못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다행히 여기저기서 공을 쳤잖아요. 그게 헛된 노력은 아니야. 아 내가 그래서 그 공을 잘못 쳤구나 라는 경험이 그게 분명 지금 제대로 폼을 배울 때 와서 아 이랬어야 되는구나로 연결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기를 계속 잡겠습니다. 됐죠? 아, 배고파요. 자 30번 보시면 6평 30번 유사 변형인데 x가 1, 2, 3, 4, 5, 6, y가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x에 1,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2를 넣으면 f2보다 f3이 크거나 같아 라는 거고 나 조건으로 연결하면 x에 1, 2, 3, 4를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f1보다 누가 크다? f3이 2를 넣으면 F2보다 F4가, F3보다 F5가, F4보다 F6이 그래서 홀끼리 짝끼리 대소관계를 결정해 주는 게 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홀이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F3, F5 근데 지금 가 조건 때문에 홀끼리 연결했을 때 이 F1, F3, F5라는 홀수들 사이에 누가 딱 껴있다? F2가 딱 껴있는 거야. 그리고 나 조건은 그 F2보다 뭐가 크거나 같고 F4가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F6이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가나를 모두 털었을 때 가 조건은 여기까지였어. F1, F2, F3 거기다가 그대로 이어보자면 나 조건은 F1, F3, F3, F5, F5 no. F1, F3, F3, F5니까 F1, F3에 뭐만 붙이면? F5만 붙이면 홀끼리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있다? F2가 있다. 그리고 이 4를 집어넣으면 F2, F4, F6이 크거나 같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 하면 중복조합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 부등식의 근의 개수는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야 라는 거 다 개념 꼭지로 하나씩 넣어놔서 그래서 중복조합 자체가 한 단원이야. 거기서 하겠지만 크다면 조합, 같다가 포함하면 중복조합이다 라는 걸 안다는 전제로 그냥 풀어볼게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왜냐면 오늘 중복조합까지 할 줄 알고 요거 30분에 넣었거든요. 역시 실패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2% 정도의 실패, 98%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완벽하게 이해시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행복하게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가면서 괴롭거든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누구 같아요? 양쪽 다 껴서 있는 오지랖이 넓은 누구 같아요? F2. 그렇죠. F2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2스텝. 상황 파악했으면 F2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예요. 같다가 붙어 있으니까 F2가 5여도 대응할 수 있는 1, 2, 3, 4, 5 뭐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F2 다음에 얘에 대해서 F1 결정해 볼게요. 그리고 F1이 결정됐으면 F3, F5 결정할게요. 사건 진행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F2가 결정되면 사실은 F4와 F6도 결정할 수 있죠. 사건 진행 이렇게 끌고 갈게요.
됐죠? 자,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으로 갈 거예요. 자, F2가 1이면 다음 주 배우고 나면 이게 되게 쉬울 텐데 F2가 1이면 그러면 F1은 F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F1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죠? 그러면 F1이 한 가지인 1이 됐으니까 그냥 동등해요. 곱하기. 됐죠? 자, 그러면 이 F3, F5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F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데 중간 누가 껴있다? F2.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F2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F2가 얼마다? 1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몇 개 있지? 후보가 5개, 6개예요. 공역. 지금 이거는 치역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공역의 원소 1 이상인 거 몇 개 있어요? 5개. 그렇죠? 그러니까 5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F3, F5 즉 3과 5의 화살을 받을 두 놈을 선택. OH2. 그런데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둘의 대열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합의 관점인데 증가함수니까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조합인 거야.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 중복조합의 함수의 개수를. 자, 그래서 OH2. 괜찮아요? 자, 마찬가지 F4, F6은 누구? F2를 기준으로 똑같이 F2가 1이면 2는 1로 대응된 거지. 그러면 1 이상 몇 개 있어요? 5개. 자, 공역이 어떻게 받을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 몇 개 뽑아요? 그렇지, 2개. 뽑아서 대응시켜요, 내가? 내가 대응시켜요? 아니지. 크기수는 자동 배열이에요. 나는 배열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나는 어디까지만? 조합까지만. 몇 개 중에? 공역의 원소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 중에 중복 허락 2개를 뽑기만 해라. 조금씩 익숙해지죠? 네, 그럼 연습이 돼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따라와 봐봐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풀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F2가 2야. 그러면 F2가 2야. 2가 어디로 화살을 쐈다? 2로.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2보다는 작은 값에 대응돼야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렇지. 이거 함수에 대응 안 그리고 지금 말로만 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엔 그려줄게요. 시간이 없어요. 2가지. 괜찮아요? 2가지. 그런데 F2가 2야. 그러니까 2가 2로 대응됐을 때 1은 2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돼. 1이 대응되는 값을 결정하는 건 딱 F2밖에 없어. 그런데 1이 어디로 가든 F3, F5는 누구를 기준으로 간다? 2를 기준으로 간다. 그래서 3과 5의 화살을 받을 거야. 자, 공역에 준비된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4개. F2가 2니까 2, 3, 4, 5, 4개. 자, 서로 다른 4개 중 몇 개 뽑을 거예요? 2개. 그렇지. 정의역의 개수만큼 3, 5가 화살을 날리니까. 그런데 중복을 허락하죠. 등호가 있으니까. F3, F5는 그래서 5 말고 4 서로 다른 4개. 2에서 5까지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번? 2개를 뽑아. 근데 배열은 내가 못해. 이거죠. 됐죠? 그런데 F4, F6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케이? 뭐요? 4H. 얘들은 전부 F2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다 얘들은 다 F2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네. 얘네 6평 32 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공통 함수값이 하나 있었거든요. 걔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눴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멋있죠? 자, 그러면 F2가 어디로 갔다? 3으로 대응됐어.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보다 작은 3가지. 근데 1이 어디로 갔든 3과 5가 대응될 수 있는 기준은 누구? 2. 그렇지. F2. F2가 3이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 몇 개 있죠? 3개. 아, 이제 보니까 규칙이 있네. 3H 2.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제곱. 그러면 숫자 그대로 보세요. 규칙. 4가지 5, 4, 3, 2H 2. 얘는 계속 2. 그래서 제곱. 그 다음부터 일반항을 찾으면 수열의 일반항이 나한테 주는 혜택이죠. 생각을 안 해도 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 2, 3, 4, 5. 5, 4, 3, 2, 1. 쌤 요것만 딱 갑자기 2로 바뀌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1H 2의 제곱. 싹 다 하면 된다. 됐나요?